이어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이제 넘어갑시다. 그럼 아까 산화라는 건 산소를 얻거나 산화 뭐라고? 산소를 뭐하거나 얻거나 두 번째는 전자를 뭐하거나 잃거나 또는 수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그랬어. 수소는 얘는 안 들었어. 얘는 안 들었어. 왜? 교육과정상 수소에 대해서는 빠졌다고 얘기했었지. 환원은 반면에 산소를 뭐하거나 잃거나 전자를 뭐하거나 얻거나 또는 수소를 얻는 반응을 뭐라고 불렀다? 환원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산소랑 환원은 완전 반대였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우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광합성과 호흡이 되겠지.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을 했을 때는 얘는 종속영양 생명체, 무기호흡이었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이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친구가 우리 지질시대에서 배웠어. 뭐였어? 광합성을 최초로 하는 남세균이었어. 이 남세균들이 하는 광합성이라는 게 바로 이 반응이야. 자, 빛 에너지를 뭐해서 흡수하여서 뭐하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자,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만나서 하나의 포도당 그리고 6개의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선생님 얘도 산소가 있고 얘도 산소가 있고 얘도 산소가 있고 얘도 산소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 아니요. 산소가 다 있는데 어떤 게 산화야 어떤 게 환원이에요. 책에는 이거 환원 산화 나왔으니까 우리는 쉽게 알지만 시험을 볼 때는 안 줄 거 아니냐. 그치? 어떻게 계산하면 쉬울까? 이제 화원을 배우면 산화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학교에서 산화수를 언급하신다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산화수 산화 환원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전하를 우리가 산화수라고 불러주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그럼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몇 개야? 한 개지. 6개, 요 앞에 있는 6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산화탄소가 6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가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지. 근데 여기선 포도당은 탄소가 몇 개야? 6개, 산소도 몇 개? 6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원래 탄소 하나는 산소를 몇 개를 갖고 있었다? 2개를 갖고 있었다. 근데 포도당이 되면서 탄소 하나가 산소를 몇 개를 갖게 된다? 1개를 갖는다. 6개가 6개를 가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6대6이지만 사실은 1대1이잖아. 그치? 여기는 1대2였고.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산소를 하나 어떻게 한 거야? 원래 2개여야 정상인데 하나를 어떻게 했어? 잃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소를 잃은 환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수소 2개가 지금 산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산소가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얻은 산화더라. 됐죠? 자,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산소들의 양이 어떻게 되니까 대기 중에 충분히 산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영양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존층이 생기고 이런 육상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호흡은. 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뭐하고 뭐를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자, 광합성은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 호흡은
에너지 발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체온이라던가 내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거, 말을 하는 거 전부 다 이런 에너지들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는 1대2에서 1대1로 산소를 하나 잃은 느낌이었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 1대1에서 1대2로 산소를 얻은 거지 거꾸로 가는 건 산화야. 산소는 하나를 잃고 환원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두 개의 식은 똑같아. 다만 방향이 달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얘는 오히려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물론 여기 자체에서 이 식에선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긴 하지만 광합성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광합성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오면 이게 호흡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식은 하나만 외워도 충분하다. 알겠니? 자, 어떻게 기억하자고? 6개의 CO2와 6개의 H2O가 C6H12O6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되는 반응이 광합성이고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오는 반응이 뭐더라? 호흡이더라. 알겠습니까? 광합성일 때는 뭐 한다?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고 호흡일 때는 반대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이 된다. 됐죠? 그럼 이 광합성과 호흡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자, 남세균 아까 얘기했었지? 남세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스트로마, 톨라이트. 통합과학이라는 건 계속 이 내용 저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광합성에 의해서 뭐를? 산소를 생성하고 대기 조성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산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이후에 뭐야? 오존층도 형성된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들어간다. 이 오존층에 의해서 뭐가 차단되고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육상 생물이 출현을 했더라. 결국 생물의 진화에 이 산화하는 반응이 한 몫을 했다.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자, 이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났어?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맞아, 아니요? 이걸 통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 화석연료는 대체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자,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만 이루어져 있는 건 탄화수소야.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뭐와? 이산화탄소와 물. 왜? 이산화탄소는 뭐가 있으니까? 탄소가 있었으니까. 물은 수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메테인이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을 때 메테인은 산소를 얻고 산소는 산소 하나를 잃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메테인만 있나? 뭐 있어 우리? 프로페인, C3H8, 프로페인. 똑같아. 생기는 거. 이산화탄소와 물. 탄소가 3개니까 얘 3. 수소가 8개니까 얘는 4. 4, 2, 8. 그치? 응. 그럼 산소가 4개에 6개, 10개니까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브루스타. 무슨 가스라고 불러? 부탄가스. 들어봤지? 그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C4H10이에요. 자, 탄소 4개니까 여기 4 쓰면 되고요. 수소 5개, 10개니까 여기 5 쓰면 되겠지? 산소가 몇 개가 돼? 5개에 4, 2, 8, 8개. 13개지? 2개씩 있으니까 2분의 1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런 반응식 있어? 없어? 분수 본 적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2를 곱해서 2개 C4H 뷰테인
하고 13개의 산소 분자가 만나면 8개의 CO2, 10개의 H2O가 된다. 이런 반응식들 여러분들이 조금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화석연료의 연소는 뭐를? 교통, 산업, 그리고 난방, 심지어는 발전까지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 주도했다. 인류가 발달했다. 됐죠? 자, 세 번째, 철의 재련입니다. 이거는 사실 먼저 일어난 거야. 산업혁명보다 먼저 일어난, 철기시대 때 일어난 거야. 철의 재련. 자,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3는요, Fe2O3 이렇게 돼 있어. Fe2O3. 조금 더 크게 쓸까? 자, 이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 탄소예요, 탄소. 탄소인데 이 그냥 그 흑연 덩어리인데 한번 구웠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 별거 없어. 자, 같이 넣고 가열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데 첫 번째 요 두 가지 반응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코크스가 산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탄소라는 친구는 산소랑 만나서 뭐가 돼야 돼? CO2, 이산화탄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 아니요? 자, 요거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완전연소라고 불러. 뭐라고? 완전연소. 완전연소. 그런데 이 반응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산소를 제한적으로 넣어줘. 조금만 넣어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코크스에 있는 탄소들이 서로 산소를 가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온전히 못 갖고 하나라도 갖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라도 갖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일산화탄소. 즉 무슨 연소? 불완전 연소더라. 뭐라고요? 불완전 연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산화철이 뭐 한다? 환원된다. 산화철이 환원된다. 그랬을 때 산화철이 일산화탄소, Fe2O3, 산소가 몇 개? 3개 있지.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몇 개를 넣어줘? 3개를 넣어주면, 자, 이 산화철은 철로 뭐가 되고? 환원. 왜? 산소를 잃어버리니까. 반면에 일산탄소는 이산탄소로 어떻게 된다? 산소를 얻어서 산화한다. 이때 뭐라고? 이 환원은 산화제라고 불렀었지. 아까 얘기했었어.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라고 표현을 해야 돼. 왜? 내가 환원되면서 상대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아니, 산화시키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반대로 뭐더라? 환원제라고 불리더라. 환원제.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 철의 재련에 의해서 산업 전반에 철을 널리 이용하고 있더라. 뭐 도구하고 무기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건축물이라던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광합성, 연소, 철의 재련은 전부 다 뭐더라?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더라. 모두 뭐가?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화학 공부 열심히 해라. 화학이 지구를 발달시켰다. 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철의 녹슬음은 철이 공기 중에 뭐와 산소나 수분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녹쓰는 현상이 철의 산화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차단을 하면 되겠지? 별거 없어. 그래서 산소나 수분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 그 뭐 기름칠을 한다거나, 우리 그 자전거 체인 같은 건 기름칠 보통 많이 하잖아.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외에 사과 갈변 현상. 과일 같은 거 깎아놓으면 색깔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랩 같은 걸 씌운다거나 거기에 설탕물 같은 걸 발라서 직접적으로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 음식물 썩는 거, 부패. 우리 몸에 도움이 되면 부패하고 반대가 뭐예요? 발육.
얘도 산화 환원 반응이야. 썩는 거, 부패. 발효라고, 아니, 발효는 아니다. 발효 대비 진짜. 발효는 산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도 않은 발효도 있으니까. 자, 표백 현상, 뭐 락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일회용 손난로 철이 뭐가 되면서 산화. 그 흔들면 그 안에 철가루들 들어있는 거 알아? 철가루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철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가 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이 녹쓰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산화제가 들어가 있어. 촉매 역할을 하는 산화제가 들어가서 산화를 돕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얘들이 산화가 되면서 뭐 한다? 열을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반딧불의 불빛, 색이 변하는 렌즈,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역시 뭐 된다? 산화된다.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산화 환원 반응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